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이후에,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갔다 와서 지금 가족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지금 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또 이 계약을, 우리는 이제 3학기니까 3학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방학을 했다가, 방학에서 바로 제주도로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게 10월 이제 돼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적응하지 않으면 바삐 돌아가는 이 학기 중에 여러분들 갑자기 투입되는 순간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오 리듬이나 그다음에 생활 패턴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제발 지치지 않고 이제 학기를 잘 마무리해서 이번 학년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다 가버렸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결국은 도형의 방정식을 못했어.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도형의 방정식 이 두 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짧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 끝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그다음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 나중에 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2학기 때 배우는 집합과 명제. 이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배웠던 옛날에는 그 단원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오겠죠. 집합이란 용어, 명제란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따졌을 때도 그렇게 크게 중요도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배우냐? 바로 그 다음 단원인 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요 개념을 가지고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수를 다시 해석했을 때 우리는 그 전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합성함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역함수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와요. 왜? 바라보는 다른 안경을 쓰고 이제 함수를 바라보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함수를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해석학적으로 좀 다가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알았던 그런 함수들 언제 나오냐? 이 2단원, 소단원 두 번째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여러분이 배웠던 식을 가지고 함수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1단원은 이 집합이라는 걸 가지고 해석해서 다시 함수를 해석해서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합은 그렇게 여러분들 집합 단원만 가지고 그렇게 중요도는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이 경우의 수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또는 그 수업을 듣게 되는 텐데 그거 들을 때 어차피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하기 전에 또 배워봤자 또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전체적인 수학의 커리큘럼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경우의 수는 고2로 보낸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까지 딱 배우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함수까지예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이 함수 세 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난 학기처럼 이 지난 학기 요 부분은 좀 중요해요.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깊게 들어갔는데 좀 요런 부분들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도 될 만한 단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또 이번 학기 한번 재밌게 또 한번 해볼까? 자, 그럼 가봅시다 또.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는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중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두 점. 점과 점 사이 거리인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건 자, 우리가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제주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볼게요. 제주도에 보면 우리가 있었던 데가 성산 일출봉역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가보지 못했지만 이 애월이라는 곳까지 거리를 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지도의 한 칸에 실제 거리가 한 칸에 가로의 실제 거리가 10km일 때라고 나타났다면 그럼 이 성산 일출봉에서 애월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칸수 점되잖아.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총 60kg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1차원적인 직선 위에 딱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점을 딱 잡는 거죠. 여기 한 점을 잡아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둘, 셋. 여기가 3인 지점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왼쪽으로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즉 점과 점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지도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자, x1과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죠? 또 x1과 x2가 있을 때 이번에는 x1이 더 커요. 그러면 뭐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거예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라. 그게 곧 거리다. 큰 거에서 여기가 왼쪽이 다 큰 거야. 작은 것을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그게 거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2가 x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 그죠? 수직선상에서의 오른쪽이 있다는 건 큰 거라는 거지. 수직선상에 오른쪽이 있으면 큰 거라는 거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항상 길이가 나오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성사일출봉에서 에어랄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냐? 여기가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어떻게 하죠? 어이구 죄송해요.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큰 거가 3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마이너스 3을 빼라. 그러면 총 얼마가 되지? 6이 된다. 이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수기선상에 맨날 그려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귀찮은 학생들 있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 절대값은 결과가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개를 그냥 빼요. 그리고 절대값 싫어. 그러면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절대적인 거리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지만 어떤 게 더 큰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 그냥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둘 중에 뭐가 커지? 이게 크네. 큰 거, 작은 거잖아.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지. 자, 여기서도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네. 그러면 큰 거 빼기 여기 조심해야겠네. 작은 거.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5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좀 더 하나씩 차원을 높여봅시다. 2차원으로 넘어가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제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색 거리를. 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직선상의 그 거리와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A, B, C가 있을 때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더라. 이게 피타고라스잖아.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평면상에서. 그러면 각각 뭘 구하냐? 나는 A에서부터 B까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똑같죠. 그죠? 빗변이란 말이야. 그럼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으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게 뭐죠?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또는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y2에서부터 y1 뺀 거. 이게 거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빗변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그죠? 그러면 AB의 제곱은 x2 x1의 제곱 어차피 절대값 하면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b라는 길이니까 제곱을 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데 길이에는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래서 두 점 사이 평면상의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각각의 점 x좌표예요. x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한 게 루트를 씌우면 그게 곧 두 점 사이의 거리더라.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써먹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이 써먹기 때문에 아예 공식처럼 외우세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거 유도하고 있겠어.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 특히 원점은 뭐야? 원점은 0,0이죠. 0,0과 이 점 사이 거리. 그러면 당연히 x 좌표끼리 빼면 x1에서 0 빼면 x1만 남잖아. 그래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빼면 당연히 y1만 남으니까 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곧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웁시다. A와 B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가지고 제곱해. 이거 순서 별로 안 중요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절대값 씌우나 제곱 하나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더 크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빼세요. 그리고 Y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해. 그리고는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곧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자, 그럼 확인해 볼까? A하고 B점 사이 거리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X 좌표를 찾아서 빼요. 뭘 먼저 가져왔지? 마이너스를 가져왔네.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1이 들어오겠네. 그다음 Y 좌표 가져오세요. 그러면 1 가져왔어. 그러면 여기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빼면 그건 0이네. 0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이거가 곧 이거네. 그래서 두 점 사이 A, B 사이의 거리는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이용되냐면 어떤 삼각형, 평면 좌표 상에서 어떤 삼각형을 알고 싶은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A, B, C의 점의 위치를 각각 주어줘요. 그러면 이 점 가지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판단하라는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점과 점 사이거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A하고 B 사이 거리, A하고 C 사이의 거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러분들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춰놓고 해보세요. 자, 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A하고 B 사이 거리는 루트 68이 나올 거고 B하고 C 사이 거리는 루트 85, A하고 C 사이 거리는 루트 17이 나올 거예요. 와, 선생님 다 구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센스가 좀 필요한데 보통 길이가 싹 다 다를 때 가장 긴 변 빼고 나머지 두 변을 보세요. 68에서 17 더하면 뭐가 나오지? 85 나오죠. 특별히 제곱해서 더한 것이 제곱한 것 값과 같을 때 우린 뭐라고 하지? 와, 이거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그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하고 A하고 C는 밑변과 높이가 되고 BC는 빗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빗변이고 얘가 뭐 높이 또는 밑면이 되겠죠. 그러면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직각인지를 꼭 써줘야 돼요.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만들어졌으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요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두 점을 가르쳐 주고요. 두 점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는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어떤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축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y축 위에 점이요 라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어떤 직선 위에요 라는 부분 표현이 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우리가 그냥 배웠던 x축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해 보세요. x축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할 때 만약에 x축의 좌표가 a라면 y좌표는 0이겠죠. 그래서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a, 0이라고 잡으면 돼. 그럼 반대로 y축 위의 점이라면 x좌표가 반대로 0이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 x좌표가 a면 y좌표도 당연히 a겠죠. 그래서 a, a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 직선식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 점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먼저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C점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넣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뭐 식을 적어보자면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루트 한 다음에 x끼리 빼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끼리 빼세요. 1 빼기 0의 제곱은 자 루트 또 씌워서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그러면 5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5 빼기 0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웁시다. 그럼 어차피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얘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전개해볼까? 1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제곱은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없어지는 거 빨리빨리 없애봅시다. 요거 없어졌네. 자,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싹 다 몰아볼까? 그러면 12a는 a가 이쪽이니까 12a는 자, 나머지는 이쪽으로 싹 다 넘겨볼까요? 그럼 50 그 다음에 50에다가 2를 뺀 거니까 48이겠네요. 그러면 a는 당연히 뭐가 된다? 4가 되겠네요. a가 4다? 그러면 x축 위에 점 p의 좌표는 4,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면 되게 좋을 만한 공식 마지막으로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파포스의 중선의 정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해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면 양변 A하고 B의 제곱과 A하고 C의 제곱을 더하면 2배의 여기서 AM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가 이게 파포스 중선의 정리예요. 딱 머릿속으로 이게 뭐 공식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막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얘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M을 중점이라고 그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원점에 갖다 대고는 이런 이상한 삼각형을 그린 거죠. 그럼 A는 A, B라고 하고 B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C까지 갔으면 여기는 그냥 C,0이라고 할 수 있겠죠. C,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C,0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점 A의 좌표를 A, B라고 했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AB 길이 제곱 더하기 CAC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공식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죠. 제곱해서 더한 거야. 그 다음 B 빼기 0은 그건 요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요거를 C,0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A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요거 정리해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1번식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편 am 제곱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이 0,0이니까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c에서 0 뺀 거니까 그냥 요거 c의 제곱이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2배를 해가지고 더한 게 지금 요거니까 요거 확인하는 거야.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2배에 똑같잖아 지금 위에 거랑. b제곱 더하기 c제곱 똑같죠?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이 똑같더라 라는 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이거예요. 예. 똑같더라가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맞더라. 이 파푸스 중선의 정리예요. 그럼 이 뭐야? 증명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좋냐? 이런 문제 가끔씩 나와. 삼각형인데 중선을 연결한 삼각형이 나와. 그리고는 갑자기 요 길이를 물어보거나 또는 요 길이를 물어본다고. 요 길이는 당연히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안 가르쳐 줄 때는 또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분 정도 시간을 두고 동영상 멈춰놓고. 자, 했으면 풀이 과정 공개합니다. 당연히 이 am을 x라고 놓겠죠. ax라고 놓으면 파푸스 중선 정식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식을 써. 이 식을 풀면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외워야 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와요. 이것도 한번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자, 여기서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거 여러분도 모르면 안 되겠지. 무게중심은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2배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지? 꼭지점에서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파푸스의 중점의 정리, 여기서 중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의 정리가 나오는 거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결국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2배에 이걸 m이라고 하면 am이니까 6이잖아. 그럼 6의 제곱 더하기 bm인가요? bm의 제곱과 같더라 라는 게 파푸스의 중선의 정리겠죠.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 끝까지. 25 더하기 49는 이건 36이니까 70이네. 72 더하기 2배의 bm의 제곱과 같고요.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74인데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어차피 2네요. 그러면 2배의 bm의 제곱과 같은데 어차피 나눠주니까 그럼 1은 bm의 제곱과 같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bm은 얼마예요? 1일 수밖에 없네요. 요 길이가 1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전체 길이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오르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오늘 뭐 여러분들 교재를 안 들고 왔을 거니까 뭐 아무도 안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워드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6문제 정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그대로 클래스룸에다가 제출하시면 그것도 타이핑해가지고 제출하면 제일 좋. 그 답을 거기다가 쓰세요. 하면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그렇게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방학 때 열심히 예습하는 학생들 금방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거 한번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도형은 공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해서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have a nice day.